장관님, 이번에 AI 액트 서브미트 다녀오셨잖아요. 네, 거기에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정말 3위 정도 유럽과 맞먹는 그 정도의 위상이라고 그 외부에서 해외에서 보는 시각은 어떤지 참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각 나라에 따라서 평가가 다르겠지만 미국은 확실히 우리를 좋게 평가합니다. 특히 이제 모든 소프트웨어도 하드웨어도 다 갖추고 있어서 기반은 분명히 굉장히 한중 그다음에 미국이 가장 기반이 좋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고요. 미국한테는 그러나 이제 유럽 쪽에서는 우리 제조업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는 시각 따라 조금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유럽에서 보는 것은 훨씬 더 대한민국의 수준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가 AI 역량을 최근에 발표하셨습니다. 발표하신 걸 보면 지금 대부분 저희 GPU나 인프라 확충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고요. 아직은 좀 AI 혁신 생태계에 대한 저는 큰 설계도와 그림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AI 반도체, 뭐 클라우딩 컴퓨터, 뭐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네트워크,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AI 파운데이션 모델 어떻게 구축할 거냐, 뿐만 아니라 AI 서비스 웹이나 그 각 산업군의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총 그림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러면 저희가 AI 기본법은 통과되고 실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AI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골든 타임이라고 계속 여기 오신 전문가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관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저해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골든 타임이라는 의미가 더 이상 늦으면 위험하다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 대신 말씀하신 여러 가지 AI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가 같이 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AI 컴퓨팅 인프라를 계속 주장하는 거는 지금 그 컴퓨팅 인프라 특히 GPU 확보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대학이나 출연 연구소나 아니면 기업 연구소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계속 모델을 더 업그레이드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소위 그 AI 기술을 확대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의 원래의 기획에 의하면 26년 이제 하반기 또 27년 이쯤 돼야 이제 조금 들어오게 돼 있는 문제가 소위 26년이 이게 비어 있는 문제가 너무 시급해서 저는 계속해서 인프라 중에서 GPU 확보가 가장 지금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나머지에 지금 말씀하신 모든 부분은 다 우리 계획대로 사실은 추진할 수 있는데 추진을 하려 그러면 인프라가 있어야 하니까 그 문제가 참 계속 제가 지금 강조를 합니다. 추경 예산 문제 없습니까? 예산 관련해서 지금 추경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AI 인프라를 깔든 뭐가 됐든 기업을 위해서 일하려면, 그래서 추경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한번 의견을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지금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추경 문제는 지금 여야가 이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추경이 필요하다 하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정부 예산 편성 권한은 정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좀 소신을 가지고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 정부 예산을 충분히 집어넣고 이런 것들이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5년 후, 10년 후까지 좀 큰 그림을 가지고 예산 편성에 특히 노력을 저는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첫 번째 R&D 예산이나 편성의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동의 경직성,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반도체법에서 52시간이 배제됐습니다. 지금 IT 기업에서 최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떤 틀에 껴서 52시간에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장관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다른 쪽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반도체 특별법의 52시간 반도체 연구자에게만 적용하는 법이 될 수가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어느 나라도 이 연구자에게 이런 노동 시간을 규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거는 소위 그
집중적으로 이게 뭐 주말이든 어쨌든 연구자는 그 시간을 잘 안 가리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민국도 이 3대 게임 체인저 12개의 전략과제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든지 연구자로 종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노동 시간에 제약을 두면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TSMC도 24시간 가동하는 연구소가 있고요. 딥시크도 젊은이들이 24시간 일해서 나타난 결과물들입니다. 물론 그 노동을 가지고 계속 뭐 365일 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원들이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쉴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전체를 크게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좀 확대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나서서 해야만이 지금 첨단 기술에 있어서 우리가 글로벌에 뒤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여기서 인터넷 기업협회 박성호 회장님 나오셨는데 이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개발하는 분들의 특성상 단기간에 집중해서 법에 정한 시간을 넘을 수도 있는 부분은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다른 보상책이나 다른 시간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유연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기업들이 그걸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상당수 기업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력 착취가 아니라 유연성을 주고 그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타임라인을 연구원들이 직접 설계하는 그런 자율적인 제도가 나와야 아까 말씀하신 혁신이라는 제도가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가 만들기 어려운 거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16개가 지금 취소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거기 있는 지역 주민이 반대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이제 환경 유해다라는 그런 조금 잘못된 인식이 저는 가 있다고 믿고요. 그래서 전자파 탐지 길을 갖다가 설치를 하는 문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과학기술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서 나오는 전자파는 유해하지가 않습니다. 유해한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하여간 이게 또 유해한 그런 걸로 취급을 받아서 뭐 우리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많은 반대가 있듯이 이게 지금 데이터 센터도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 뭐 그런 우리가 탐지기를 갖다 놓고 이게 유해하지 않다라는 것을 세움으로써 또 안심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 부분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과기정통부 차원에서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